안녕하세요. 김은솔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기에 연준의 금리 방향까지 요즘 투자자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 더 혼란스러우시죠? 뉴욕에 소재한 미국 매크로 정책 전문 증권사 스트라티가스에서 기관 리서치 세일즈 담당하고 계시는 박보연 상무와 함께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라티가스에서 매크로 정책 리서치 세일즈 하고 있는 박보현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IMF가 올해 세계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상무님께서는 저성장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그리고 심각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25년 1분기 저희 GDP 성장률을 기존의 1.3%에서 0%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2025년 3분기 같은 경우는 기존 3%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저희가 큰 폭으로 기존 예상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중에 하나는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된 예산 결의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결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뤄낸 것 중에 가장 큰 결과는 의회가 조정 절차만을 걸쳐서 주요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건데요. 이번 예산 결의안의 가장 주요 쟁점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도입된 10년간에 걸친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인데요. 이 조치가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 소득세 감면 연장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거의 30여 년 만에 재정 긴축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어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치 연장과 더불어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결의안의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 연장 외에 그 외에도 향후에 어떤 그 추가 감세 조치와 그다음에 부채 한도 증액을 승인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성장 기조가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저희가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리세션으로 저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은 저희는 현재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러 패권 약화 논의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나 또 투자처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엔화 같은 이런 다른 안전자산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금은 현재 온스당 한 3,300불 정도 이상은 상회를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 한 26% 정도 상승한 상태이죠. 같은 기간 동안 연초 대비 현재 달러는 8% 정도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정책 관련을 이렇게 강하게 발표하는 이런 보통의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사실은 절상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달러는 금 대비도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연초 대비 절대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금융권 밖에서는 오히려 달러 패권의 어떤 지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패권을 잃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달러가 전체 세계 외환 거래의 80% 정도의 어떤 볼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봐야 하는데 미국은 이미 AI 기술 패권을 이미 손에 쥐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게다가 급증하는 전 세계 노령 인구가 미국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제품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미국 대형 금융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 안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패권, 달러와 미국의 어떤 패권을 동일시하고 보자면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US exceptionalism이라고 하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킹달러라고 하는 미국 달러의 패권이 유지를 뭐 어느 정도 오랫동안 어느 만큼 뭐 앞으로 50년, 100년 이어질 거로 저희는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 달러의 어떤 그 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하고 유동성 있는 그런 통화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과연 언제 바닥을 딛고 또 상승 국면에 접어들까 궁금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나 혹은 유망한 자산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사실 미국 대형 금융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 기술주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냐, 아니 뭐 비트코인이 뭐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미국 현재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어떤 현안 중에 하나가 미국 금융 섹터의 디레귤레이션이거든요. 그 디레귤레이션의 가장 큰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당연히 미국 대형 금융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어닝스 업사이드가 사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저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상황에 미국 기술주가 상당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던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아웃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명확한 인사이트를 주신 박보연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